이제 예제 4번 보시면 이번에도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적분 변수가 y인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 다시 했던 거 보고 넘어가면 x에 대한 거든 y에 대한 거든 솔직히 상관은 없다, 그치? 그래서 y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땐 정 안 될 것 같으면 역함수 처리하시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원래 보던 함수는 y는 어떤 함수야 였다면 지금부터는 x는 어떤 함수야 로 처리해서 y에 대해 식을 써버리고 적분해버리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보실 때 원래 곡선 두 개씩 있으면 마주치는 지점을 기준으로 꺾이는 건지 알고 계실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적분 구간이 뭐 A부터 B까지 들어가면 마주치는 지점 기준으로 인테그랄을 쪼개갖고 계산을 한다 정도는 알고 있을 건데, 얘를 우리가 누구로? Y축에 대해서 바꿨을 때 무슨 일이 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맨날 보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다. 위에 있는 게 큰 거죠.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지. 어쨌든지 간에 더 오른쪽에 있는 거 빼기 더 왼쪽에 있는 거 하셔갖고 오른쪽 왼쪽 비교하셔서 적분 구간이 어디서 변해야 되는지 판단 한번 하자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아. 일단은요, 뭐 이제 여기 예제 4번 보면 곡선 하나 있고요, 얘랑 직선 y는 1짜리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에 대한 함수를 원래 제대로 그려놓을 거면 y축 있고 x축 있고 lnx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 기본적인 로그 함수가 들어있었을 건데 이 로그 함수에 절대값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아,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였겠구나. 그리고 y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y가 1이면 쭉 들어와서 여기가 y는 1입니다 돼 있을 거고,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이야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적분을 수행을 시작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봐야 되는 지점은 0부터 어디? y가 0인 것부터 해서 1까지를 보셔야 될 거고, y에 대해서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 수 있다? 절대값 먼저 벗기고 얘는 lnx라고 두면서 풀마 y 정도로 쪼개지겠죠. 그치? 그 다음에 2 넘기니까 2에 플러스 y가 x거나 또는 2에 마이너스 y가 x다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첫 번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두 번째 왼쪽 위로 올라가는 두 함수들이 각각에서 플러스일 땐지 마이너스일 땐지 구분은 좀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우리 항상 보던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친구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간 얘는 그냥 일반적인 lnx 상태였을 거 아니야, 그치? 일반적인 lnx가 y였을 때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x는 2의 y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혀 올라간 요 친구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겠죠. 요 친구가 y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lnx 처리가 될 거고, 정리하면 x라는 친구는 2의 마이너스 y입니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적분 넓이를 계산하실 때 우리가 y에 대한 구간으로 처리를 할 거죠. 물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간혹가다 어떤 짓을 할 때가 있냐면, 어차피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는 그냥 x에 대해서 처리로 할게요. 이 좌표부터 이 좌표까지 적분해버릴게요. 근데 그냥 적분하면 안 되지. 1에서부터 뺀 걸로 적분할게요. 여기까지 쪼개서 할게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안 푸는 이유는 혹시나 좌표 찾는 게 힘든 구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적분 구간 정해져 있는 0부터 1까지로 처리할 건데, 얘를 쭉 보내버리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뭐하다? 오른쪽에 있다, 그치? 빨간색 친구 빼기 파란색 친구라고 두고 그거에 대해 적분을 처리하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는 좀 적분 한번 처리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시고 2의 y에서 뺍니다. 2의 마이너스 y를 뺀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dy 처리하시면 계산하고 답이 나올 거고요. 지금 내용 이해하니?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풀이를 좀 봐보시면 풀이를 지금 어떻게 두 가지로 줬니? 첫 번째 있는 건 2의 x짜리로 처리하는 거, 두 번째는 lnx짜리로 처리하는 거지.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정확히는 내가 두 번째 풀이로 푼 거고요. 첫 번째 풀이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 하자? 역함수로 바꾸자. 역함수로 바꿔갖고 x가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들어간 그런 친구일 것 같아 라고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결국엔 y축에 대해서 보실 때는 항상 함수를 바꿔서 표현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생각만 해놓고 난다면
요 생각만 해놓고 난다면 우리는 다음 행동 정도는 y에 대한 그냥 문자가 바뀐 상태로 처리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니네가 지금은 그냥 이해 잘 되지, 나중에 저거 뭐 그냥 오랜만에 적분 문제를 한번 풀잖아? 그러면 이걸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문제 위에 뭐 y축에 대한 이런 얘기도 안 써져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걸 그려놓은 다음에 고민을 조금 해봐요, 항상. 그래서 여기 좌표를 구하려고 들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y에 대한 내용인 것까지 인지하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생각 못 하시면 얘 쪼개버린 다음에 또 갑자기 이상하게 접근을 한 번씩 해버리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y축에 대한 거 하실 때 함수 정리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거다라는 거 기억하면 큰 거 빼기 작은 거에 대한 적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해합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셔야지 양수값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뭐 계산 처리는 밑에서 따라가 볼게요. 결국엔 s라는 건 0부터 1까지 써져 있지. 그럼 얘는 각각 어쨌든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이네, 얘네는. 그치? 그럼 지수함수에 대한 적분 그대로 수행하면서 마이너스만 신경 좀 쓰시고 1이랑 0 집어넣으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하고 나면 그닥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넘어가서 5번. 이제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에 활용되어 있는데 곡선 하나, 다른 직선 두 개가 딱 써져 있겠네? 그때 넓이 좀 구해줄래? 돼 있잖아. 일단은요, 내가 여기 있는 lnx, lny는 1, 이 친구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방금 전에 있었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떤 정도의 느낌까지는 가능했어요? 원래 이렇게 있는 게 2의 x, 이게 2의 마이너스 x지. 걔네들 다 더하는 거니까 대충 뭐 2배씩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 파란색 함수 정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이것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약간 원방처럼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에 대해 각각의 ln의 곡선이 있었다 쳐봅시다. 그 곡선들을 더해서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y는 x라는 그런 함수 기준으로 대칭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보던 대로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 표현이 약간 이제 원방같이 x, y 따로 하고 숫자 따로 빼놨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야 이렇게 돼 있으면 누구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치? 왜 y축 대칭이야? 얘네 둘이 지금 x는 0에 대한 대칭이니까. 맞아요? 얘네는 지금 얘만 다르지. 그치? 얘네 둘이 더한 뭐 어떤 그런 값들이 1이라고 나왔어. 약간 느낌상 기울기가 1 같은 생각은 들 수 있겠니?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뭐 나눴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lnx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lny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나는. 근데 y축 기준으로 ln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정확히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 아니겠니? x 자리에 y가 들어간 거잖아. x 역할을 y가 대신해줘요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겠어? 요거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정확히 모르겠어. 그냥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근데 걔네들 더한 게 1이래요.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실제 밑에 그래프 보셔도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 정도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ln(y)는 1 마이너스 누구라고? ln x라고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 y라는 친구는 2의 1 마이너스 ln x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요거는 결국에는 2 곱하기 2의 아니지 ln x 마이너스 올려서 붙이고, 잠깐 2의 마이너스 ln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 친구는요 2 곱하기 2의 ln의 x의 마이너스 1제곱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친구 다시 정리하고 나면 결국엔 x분의 2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요? 괜찮을까? 안 되는 거 아니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2의 x분의 2입니다. 그럼 얘는 어떠한 분수함수 꼴일 테니까 생긴 걸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만 얘는 당연히 로그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밑진수 쓰시면 3, 4분면 사라져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함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너네들은 미적분에서 함수를 그릴 수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수투의 내용을 금방 풀려요. 함수를 그리는 게 부담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간편하게 생각하기 좀 좋을 것 같다 정도인 거고, 함수 그려놓고 나서부터 이제 직접 그냥 그려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 좀 구해줄래? 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자, 해봅시다. 빨간색 선과 검정색 냅두고 파란색 선이 쭉 들어있었어. 그리고 걔네들의 적분된 넓이를 찾으면 되지. 근데 달라지는 포인트가 혹시 보여요? 지금 전체 선이 3개지.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도형의 윗부분을 파란색이 담당을 해주고 있잖아. 윗부분이 빨간색일 때도 있고 검정색일 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여기 기준으로 구간 나누시면 되겠네. 그쵸? 구간 나눠서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높은 거 빼기 낮은 거. 여기 써주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간 정해놓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문제가 없겠다. 괜찮을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여기 지금 풀이를 쓰실 때는 이분이 어떻게 쓴 거예요, 지금? 나는 식을 이렇게 쓸 거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쓰고, 원래 2x가 높죠? 뺄 거야. 2분의 1x 이렇게 쓸 거라고 나는. 그치? 그 다음 dx 더하기 이번엔 1부터 2까지에 나는 이번엔 누가 크다? 이번엔 누가 크다? 요거 함수 이렇게 안 쓰고 이제 어떻게 써? y는 x분의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x분의 2에서 뺍니다. 누구? 2분의 1의 x, dx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요것만 따로 묶어서 계산을 했대요. 뭐 계산하는 건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분 수행하고 계산하면 답은 나올 거다. 이 정도 얘기겠지? 어려울까요 혹시? 나쁘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 그래서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라든가 뭐 새로 배운 개념들을 적용시키는 건 그다음 없다. 다음 문제 봅시다.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 돼 있는데 요것도 뭐 하면 돼? 그냥 접선이래. 어쨌든지 간에 넓이 물어보는 거는 그 뭐라 해야 될까? 경계선? 경계선이 누가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냥 그게 접선인 것 뿐이죠. 그럼 당연히 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접점 정도는 찾을 수는 있어야 되는 상태겠지. 그래서 곡선 하나 저기 점에서 접선이 생겼다, 그치? 그러면 접점 알려준 상태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달라는 거잖아. 맞아요? 곡선, 점, 거기서 생긴 접선, 그치? 얘가 접점이 아니구나.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집어넣으면 접점이 맞네 또. 얘가 접점인 거 확인하시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에서 y'은 얼마? x분의 1 요 정도 처리할 수 있지. 그래서 그때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처리가 될 거고,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의 점 x-2의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얼마? 2분의 1의 x 계산하면 사라지고 끝 이렇게 나오겠다. 오케이? 적방 구했으면요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돼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치? 얘 주의할 점은 그 정도겠다. 지금 얘가 적분을 0부터 1까지 한 번 했잖아, 그치? 맞아요? 얘를 우리가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해도 되는데 x에 대한 적분을 한번 처리를 해봐. x에 대한 적분을 처리를 할 거면 넓이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두 번 있죠. 한 번은 0부터 1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 그냥 직선 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돼.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다시 직선 하나랑 함수 하나 갖고 빼가지고 넓이 남은 거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한 적분 수행하실 거면 어떻게? 쭉 올려놓고 여기까지는 그냥 삼각형 넓이로 하셔도 되고 여기부터 적분 수행을 따로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시나 여기 지금 풀에서 쓴 건 뭐야? 아, 야, y라는 친구로 보면 y 입장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0부터 1까지 한 번에 쭉 가버리면 되지. 무조건 누가 오른쪽에 있고 곡선이 오른쪽에 있고 직선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곡선 빼기 직선 처리해버리고 계산하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다는 내용인 거고 밑에 있는 다른 풀이 보시면은 뭐 너가 구할 수 있는 대로 계산해서 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대. 얘 또 이렇게 했네. 어차피 저거 쪼개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쪼개서 하든 뭐 전체로 하시든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건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도록 y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하셔야 된다. 지금 문제는요 어떻게 풀든 상관없잖아. 확답은 못 드린다만 저기 뭐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y축에 대해서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질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하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정도로 설명해도 괜찮니? 문제 없지 지금? 넘어갈게요. 자, 7번. 자, 넓이랑 급수 돼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구간 하나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곡선 하나 있고 x축 하나 있어. 그럼 사인이라는 친구를 그리고 싶은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얘는 원래 지수함수짜리인 친구잖아, 그렇지? 지수함수짜리인 친구야. 그리고 얘는 뭐야? 사인에 대한 친구인데 위에 붙어있는 게 n이고 얘는 그냥 함수죠. 여긴 사실상 상수 처리해버리고 사인 따라갈게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생긴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표현할 거고 급수 SN에 대해서 계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 어차피요 계산하시려면 안에 들어있는 거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SN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SN은요 넓이 SN인 거다. 그 합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쨌든 저 시그마 앞쪽에 붙어있는 친구가 정리가 돼야 뭐 등차 계열로 정리가 되시든 등비 계열로 정리가 되든 뭐든 하겠지.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적분 구간을 주셨잖아요. 누구로? n에 대한 숫자로. 맞아요? 그럼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적분 때려버리면 돼. 만약에 그냥 적분 바로 했다 칠게. n-1 파이에서 n 파이까지라고 치고 2분의 1에 n제곱 사인 x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그거에 dx 처리가 되면 이 친구는 숫자 처리해서 앞으로 빠져도 되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사인 x에 대한 적분일 건데 당연히 이 정도 고민은 듭니다. 얘가 어느 정도의 구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정확히 한 칸의 파이짜리 표현을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맞아? 얘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럼 이거 처리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절대값 붙이면 되겠다 정도의 생각일 거고 실제로 절대값 안 붙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무슨 생각만 하시면 돼요? 양수로 나와야 돼 이 생각만 하면 되지. n-1 파이랑 파이야. 길이가 얼마야? 파이지. 심지어 그냥 진짜 길이만 파이인 게 아니라 정확히 스타트를 할 거면 0부터 스타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0, 파이, 2파이 얼마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건데 한 칸이 2분의 파이, 한 번 더 가서 두 칸이 파이잖아. 얘는 두 칸씩 갈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지금. 그러면 사인은 한 칸에 얼마였어 넓이가? 1이었죠. 두 칸이면 2겠지. 그러니까 밑에 얘가 그림을 절대값을 굳이 붙여갖고 뭐 했어요? 절대값 굳이 붙여서 냅두고 여기 넓이가 얼마야? 2야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뭐 적분하셔서 2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생각을 안 해도 오 그냥 이 친구 파이짜리구나. 그럼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건데 요거 넓이 2, 이거 넓이 2 이런 거잖아. 그럼 나는 위에 올라온 2를 보든 밑에 내려간 2를 보든 하겠어요? 이런 말일 거고 오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계산 다 하면 얼마? 무조건 2. n이 누구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2. 2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다 보니까 SN이란 친구는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에 관련된 그런 식이겠다 정도는 가능하겠죠. 어렵나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결론은
얘가 지금 함수가 생겨 있는데 n에 대한 문자도 하나 있고 x에 대한 문자도 하나 있잖아. 적분을 수행하실 때는 x에 대해 하는 거니까 n을 빼버렸지. 근데 내가 어쨌든 급수 문제 풀 거면 급수는 저기 지금 n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x에 대한 거는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사인에 대한 적분이고 넓이가 어쨌든 2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얘는 뭔 짓을 해도 2야. 오케이?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실제 넓이란 소린 거잖아. n이 변함에 따라 넓이가 변할 수도 이 정도 얘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어디였어? SN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그마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계산을 하자. 이 정도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얘가 2고요. 2고 여기 전체를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 전체를 가져다가 뭐라 쓸 수 있다?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얘가 SN이니까 여기다 시그마 좀 붙여볼까?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시그마 붙여서 계산할 거고, 시그마 오랜만에 보셔서 기억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시그마 지금 급수 나온 거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이거 등차 계열인가 등비 계열인가 고민해봐야 되겠지? 생긴 것만 봐도 등비 계열이겠다. 등비는 쉽죠. 1-r분의 a면 끝인 거잖아. 1-r분의 a 정리하시면 답은 2다. 이 정도 되고 끝나겠대요. 내용 괜찮나요? 괜찮지? 뭐 참고 밑에 있는 거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사인함수 그래프 그대로 갈 건데 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앞에 개수가 작아지니까 좀 줄여주나 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같을 조건. 이제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넓이 같다고? 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금 쫙 해버리면 0이야. 이게 일단 기본을 자주 쓰는 행동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간혹 가다가 이거 너무 뭐 심취해서 쓰다 보면 풀어야 되는 풀이가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뭔가 푸시다가 잘 안 보인다면 진짜 정의로 돌아가서 풀어보셔라. 이 정도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사인에 관련된 거 하나랑 그냥 직선 하나가 있었고 0부터 1까지 나와 있었대요. 그치? 그럼 내가 저 친구를 적분을 하고 싶거든? 그럼 적분을 그냥 사인을 적분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그럼 적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인에서 사인 2분의 파이 x에서 누굴 뺀? 뭐 k를 뺀 이런 친구가 있을 건데, 맞아요? 이 친구에 대한 적분 0부터 1까지 수행을 해버린다면 이게 0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계산을 좀 해보고 싶고요. 어차피 여기는 x에 대한 것도 적분이 실제로 가능하죠. 적분해버릴 거야. 여기는 숫자니까 올려갖고 뭐 kx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지지고 볶다 보면 당연히 여기 적분하고 나면 숫자 나오겠죠. 맞아요? 이거 적분하고 나면은 k랑 숫자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겠지. 그리고 걔네들은 빼는 관계였을 거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0입니다 처리가 됐으니까. 맞아요? 정리하면 k가 어떤 숫자입니다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지만 하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이 친구 풀이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 뭐 k에서 뺀 것짜리를 이딴 식으로 써놓긴 했는데 쓸모는 없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넘겨서 뭐 하면 0부터 1까지 하면 0이었다. 그치? 0부터 1까지 적분은 0이었다. 그거 다시 풀어서 써놓은 거고 계산하시면요. 적분을 딱 했다 칩시다. 적분을 하시면 어떻게? 앞에 붙어있던 k는 kx 처리하시고 사인 코사인 바뀌면서 부분을 뭐 반대로 써버리고 그치? 적분해놓고 값 집어넣으면 그게 0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k랑 숫자로 떨어지는 거지. k는 파이분의 2다. 이 정도 처리되고 끝나겠네요. 그래서 매번 보던 느낌일 것 같아서 이것도 이 정도로 마무리.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이번에도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돼 있는데 어떤 곡선 하나 있고 직선 2개로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 봐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친구가 뭐 이제 지수니까 그냥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a의 2의 x제곱이야 이랬다 칩시다. 그리고 두 직선이 있는데 x는 0이래. x 0이라 했으니까 요런 게 x가 0이겠죠. x가 0. 두 번째 건 ln 2 이렇게 되니까 x가 ln 2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 숫자 안 보여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x축 오케이 x축까지 해서 요 부분에 대한 넓이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넓이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넓이를요, 다른 곡선이 하나 들어있는데 걔가 2등분을 꼭 해줬으면 좋겠대. 2등분을 한다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어디를 지날지도 몰라. 그냥 대충 그려본 거니까. 그래서 얘는 2의 2x 제곱입니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니? 당연히 방금 이제 그려놓은 이제 밑에 제대로 그려져 있는 건데 넓이 2등분 한다며? 그럼 첫 번째 거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것도 넓이를 표현할 수 있겠지. 2배 하면 서로 같다 이런 식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 관계식 풀다 보면 뭐 그냥 계산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래서 뭐 S1 구하고 S2 구하죠. 그 내용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S1은 누구로 한? 문제에서 처음 얘기한 그 지구 표현한 거래. 그래서 S1 계산을 좀 해보면요, 0부터 Ln 2까지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지? 직선은 위에 있는 걸 봤으니까 A, 2에 X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적분에도 똑같고 집어넣으면 A 나오고 끝 이런 거잖아. 두 번째 거는 아래에 있는 걸 볼게요. 그렇지? 아래에 있는 거 보면요, 0부터 Ln 2까지 똑같은 거고 0부터 Ln 2까지. 이번에 그 곡선 누구야? 2의 2x 제곱이니까 그대로 집어넣고 적분하시고 계산하면 2분의 3이야. 요거 2배 하면 넓이 얼마야? 3이야. 얘가 3이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넓이 내용은 끝이 나고요. 역함수 넓이까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최종 요약을 한번 할게. 넓이에 대한 건 넘어가서 역함수 넓이 한번 봅시다. 역함수 넓이는 일단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F랑 G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뭐 걔네들에 대한 넓이를 구해줄래? 이렇게 했잖아.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 Y는 X에 대한 2배다. 이 정도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역함수에 대한 넓이는 뭘로 처리할 수 있다? Y는 X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요 함수가 괴랄할 거야. 그치? 요 G 함수도 이상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 빼는 건 좀 어지러울 때가 있겠죠. 당연히 적분도 힘들고. 근데 이 친구를 하나만 다항함수로 바꿔줘도 확실히 내용이 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저 아이디어 떠올리자 정도의 얘기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거 잠깐 잘 봐야 된다. 밑으로 내려서 보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에 대한 넓이다. 이렇게 써져 있지. 증가하는 넓이는 대칭을 통해서 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한 대칭인 건 무조건 참이야. 그렇지? 근데 두 교점이라는 게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감소함수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져 있는 y는 x가 있었고 여기서 감소함수 어떤 빨간색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얘에 대한 대칭은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 친구도 뭐 그대로 감소였다고 칠게요. 좀 헷갈리게 그리긴 했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역함수가 둘러싼 그런 넓이가 나올 수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녀석들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면 당연히 뭐 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넓이를 만들 거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떤 친구? 그냥 원래 빨간색 함수랑 걔 역함수랑 교점 찾고 결국에는 적분 구간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감소함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오는 데를 족족 다 볼게요. 감안만 하시고 일단은 증가함수가 나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뭐 해야 된다? y는 x로 바꿔버리고 빼갖고 2배 하시면 된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역함수를 직접 계산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시죠? 이미 뭐 언제지? 고1 때부터 봤지 그거는. 그래서 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편하다. 대칭성 가능하면 좀 써줄래? 이 정도 얘기고요. 밑에 있는 보기 1, 2 처리는 그냥 안 할게요. 보기 1, 2 이제 너무 많이 봤어갖고 지금 적분 구간을 좀 넘어가는 걸로.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거 역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에 계산돼 있을 건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 단원이 들어있는 거거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누군가 나한테서 이렇게 물어봐. 얘랑 얘 계산해줄래? 이렇게 물어봐. 근데 이 적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 일단은요 적분 대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지러워. 둘 다 x에 대한 건 맞는데 얘는 역함수거든 실제로. 그렇지? 그래서 적분 변수도 좀 달라요. 적분 변수가 같아야 합치든가 안에 들어있는 게 같아야 합친단 말이야. 근데 느낌상 뭔가 역함수기 때문에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잘 모르겠거든.
그렇지?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같이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데 요걸로 하나 제가 그릴게요. 그냥 Y축, X축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대해서 한 놈이 있었다 치자. 이게 F라는 함수였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좀 내려야 되겠다. 쭉 이렇게 있었다 칠게요. 그리고 여기를 쭉 지나가는 Y는 X가 있었다 칠게요. 이렇게. 오케이? Y는 X. 그럼 요거에 대한 대칭인 함수 G자리가 있을 건데 G라는 친구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얘기는 여기 사이의 넓이 좀 구해줘였으니까 직선과 곡선하고 2배 해줘 요 얘기로 끝난 거잖아. 지금 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여기 좌표를 뭐 예를 들어 어딘지 몰라요. 여기 좌표라고 칠게요. 여기 좌표를 뭐 A라고 치자. 오케이? 여기 좌표를 누구라 치자? B라고 치자. 그럼 여기에 대한 좌표가 얼마야? 당연히 FA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좌표는 얼마예요? 당연히 FB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확인을 해보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라고 돼 있으니까 F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지. 맞아요? 밑에 부분 넓이 구해줘. 자, 얘는 뭐야? FA부터 FB까지 역함수 이렇게 있지. 근데 역함수 그냥 보는 건 싫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G라는 친구, G의 X라는 친구는 어차피 F의 누구야? 인버스 X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는 Y는 FX라고 두죠. 맞아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 이게 지금 역함수 관계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네. FY는 누구라고? X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지. 맞아요? 역함수 갖고 있는 상태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정확히 역함수 상태인 거야. 오케이? 이거 두 개는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얘가 누구라고? 얘가 G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요것도 G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생각을 할 때 이 구간은 안 변해도 돼요. Y에 대한 얘기 숫자니까 저거는. 오케이? 근데 얘를 Y에 대해서로 바꾸시면 그냥 FY에서 DY라고 붙여버리면 되겠지. 봐봐. 어쨌든 요렇게 올라간 거 있지. 요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간 게 역함수야. 근데 그 역함수가 FA, FB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같은 지점을 뒀잖아 다행히. 얘가 FA, FB겠지. 거기도 똑같이 적분해 주세요면 처음에 있었던 F자리의 적분은 아랫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 두 번째는 G는 높은 부분이겠지. 이렇게 둥그런 모습이겠지. 이 넓이를. 그럼 결론이 색깔 좀 칠할게 이제. 얘가 하는 게 빨간색이라 칠게. 그러면 빨간색 넓이는 이런 부분이지. 맞아요? 그 다음 얘가 하는 게 파란색이라 칠게. 파란색 넓이 실제로는 뭐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맞아? 저거를 더 하래매. 어지럽겠지 당연히. 그러면 저 넓이나 이 넓이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림이 이상한가?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제가 칠판 할게요. 요거는 뭐 기억을 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 위로 하나 올라간 게 F. 오케이? 요거를 갖고 쭉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Y는 X. 얘에서 역함수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오케이? 일단 이렇게 표현을 좀 할게요. 그리고 그냥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일부러 거야. 미안합니다. 자, 헷갈리니까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았어. 요거 옆으로 쓸 거는 당연히 A인데 그건 당연히 FA여야 되겠죠. F에 집어넣은 친구일 테니까.
요것도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얘가 FB입니다. 문제에서 말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라는 친구는 여기 윗부분이지. 맞아요?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한 누구? 문제에서 말한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이 부분하고 쭉 내려온 거잖아. 이 파란색 넓이잖아. 근데 어차피 이 파란색 넓이는 이렇게 옆으로 봐도 문제가 없죠. 이게 똑같겠지, 두 개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넓이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자. 그러면 빨간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 합치라는 거잖아. 난 저 넓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무슨 사각형? 하나의 직사각형 정도겠지. 요 좌표를 생각해보면 요 좌표는 B, FB야. 맞아요? 여기 좌표를 생각해보면 여기 좌표는 A, FA야. 오케이? 그럼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면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큰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요거 두 개 곱하면 나오겠지. 그래서 큰 사각형 넓이는 BFB 이렇게 표현이 되고 빼기 작은 사각형은 AF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역함수 넓이를 그냥 원함수의 y축으로 넘겨서 보겠다는 거야. 원래 이 파란색 넓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잖아. 그걸 뭘로? 원함수의 y축으로 넘겨서 보겠다. 그래서 밑에 그림들 다 보시면 여기 써져 있는 것도 어때요? 지금 함수를 어렵게 그려놨더라고. 이렇게 두 개 똑같은 상태인데 얘가 원함수, 이것도 원함수야. 오케이? 원함수, 역함수, 원함수, 역함수야. 얘가 표현한 넓이 보면 여기가 S1이지. 그 다음에 얘가 말하는 G자리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원함수의 윗부분이랑 똑같죠. 원함수의 Y축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 빨간색과 이거 S2를 합쳐서 여기 전체를 보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직사각형의 누구로 넓이를 처리를 해버리면 되겠다. 요게 역함수 넓이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실 때 여기다가 반드시 뭘 좀 써주자? 여기다가 직사각형 넓이차 직사각형 넓이로 처리하겠다는 생각 좀 하시고 문제는 좀 이따 볼게요. 쉬었다가 볼게. 어쨌든 간에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 두 문제 정도밖에 없어갖고 금방 나갑니다. 이거는 자 이제 개념 익힘 1번 볼 겁니다. 493페이지. 일단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인 그런 곡선이었다라고 칠 거라면 어떻게 처리하자? 그냥 일단 그려놓고 내가 구해야 되는 사각형의 좌표 두 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는데 문제 읽어보면 함수 하나 있어. 지수함수 짜리죠. 그리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뭐 로그함수의 역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좌표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치? 그 다음 문제는 나한테 누굴 물어봐요? F랑 G자리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친구의 넓이를 구해줄래?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림을 그려는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적분 하시려면 뭐 X에 대해서 할지 Y에 대해서 할지 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다 보시려면 일단 그려져 있어야 판단하기 당연히 편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 내용 보고 오케이 그러면 fx 이거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겠다 정도 간단하게 그려놓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하는 말은 누구다? 곡선 한 개 두 개랑 x축 y축까지 처리되어 있는 넓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문제는 이 부분 하나 다른 부분 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지.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그래서 얘네들 넓이를 내가 구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냥 계산할 때 두 번 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뭐 하자? y는 x에 대해 대칭임을 꼭 활용 좀 해보자.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대칭 활용 안 하셔도 돼요. 그치만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f에서 x를 뺀다고 칩시다. 어쨌든 누가? 빨간색이 더 컸으니까 그치? 그래서 fx라는 친구는 나한테 간단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을 거고요. 정리를 하는 와중에 지금 문제에서는 a값 이미 찾고 들어온 거 같거든요. a값 처음에 찾고 스타트를 했지. 어차피 뭐 여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마주치는 이 교점을 한번 찾으셔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교점은요
일단 y는 x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 값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잖아. 결론은 f1이 1인 거 확인했고요. 1일 때 마주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여기다가 1 딱 집어넣고, 그치? 그럼 요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는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빼고 나서 적분하는 거라서 계산 그대로 수행하시고요. 그 결과가 얼마다? 2ln 2분의 1이다. 누가? 넓이 한쪽이.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2배 할 거니까 ln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겠죠?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또 오개념 생길까봐 얘기하는 건데, 증가함수일 때는 반드시 교점이 y는 x 위였지, 감소함수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치만 하나 정도는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아예 뭐 감소함수면 교점이 없으면 없는 거지, 교점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 y는 x 위에서도 한 개 정도는 생깁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함수였더라? 무리함수 기준으로 쓰면 그렇게 될 거야.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써봐. 찾아보면 y는 x 대칭, 이렇게 하자. 감소함수 역함수 쳐봐. 감소함수 역함수 쳐갖고 찾아보시면 막 함수가 엄청 애매하게 이렇게 한 개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돼갖고 교점이 y는 x축 위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 이제 여기 좀 중요하겠죠. 좌표 찾고 끝낼 건데, 문제가 세팅 자체가 보면 적분 2번 시킨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어떻게 시켜? 원함수 적분 한 번, 역함수 적분 한 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물론 원함수 역함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긴 하잖아. 세팅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맞아? 0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나? 1 집어넣었을 때 2 플러스 1이 나오나?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같은 지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서 생각을 좀 해보면 0 집어넣을 때 이게 나오는지 1 집어넣을 때 이게 나오는지 봐봅시다. F에 0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그치? F에 1 집어넣으면은 2 플러스 1이 나오지. 오, 얘가 얼마다? F 0이다. 얘가 얼마다? F 1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쭉 찾겠다라는 건 직사각형 넓이에서 다른 직사각형 빼주는 얘기겠구나 생각만 좀 해주시고, 넓이 빠르게 생각을 조금 하고 싶으면 얘 집어넣은 첫 번째가 큰 좌표, 얘 집어넣은 두 번째가 작은 좌표다. 오케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거는 1 곱하기 아니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요 좌표 지금 1, 얼마 0, 얼마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딱 보시면 내 집어넣으라는 거 이런 말이야. 1, f1이라는 좌표가 하나 생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얼마 f0이라는 좌표가 하나 생겨야 된다. 얘네들이 내가 찾고 있는 누구의? 도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좌표인 거야. 오케이? 근데 문제 확인해 보면 여기 넓이 어쨌든 다 구해달라는 거니까 직사각형 넓이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교점이 있었다 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 찾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뺀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합쳐져 있는 모습을 처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엔 요 넓이 구하시면 내용이 끝난다. 이 부분 밑변이 얼마? 1, 높이가 얼마? 2 플러스 1 곱하면 2 플러스 1이야.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살려서 볼 거면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잘 봐야 돼. 지금 내용 자체가 두 직사각형을 빼라 그랬잖아. 맞아? 두 직사각형 빼라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어때요? 뺐어요? 뺐다는 느낌은 안 들지?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야. 첫 번째 점이 만든 요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점이 만든 요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밑변이 0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뺐더니 0을 뺀 거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로 처리가 됐습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빠르게 보는 거 연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오케이? 1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윗끝 아래끝 딱딱 집어넣으면 좌표 나오고 넓이 계산해서 끝 이렇게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 부피 요게 조금 중요해요. 부피는
특징이 좀 있어. 사실 단원의 특징은 아닌데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얘가 이제 수능에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도형이 생긴 게 괴랄할 수 있잖아. 부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부피에 대한 자신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단 쉽거든. 생각보단 쉬운데 막상 풀려고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는 거야. 개념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 유튜브 같은 거 간혹 보시면 뭐 0차원부터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딴 얘기니까 안 할게. 그러면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어. 점을 하나 찍어. 요게 0차원이야. 내용은 쓸모없고요. 얘를 쭉 연장을 해버리면 선이 되면서 얘가 1차원이 돼. 선이 1차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방향을 하나만 더 설정을 해주자. 축을 하나 더 설정해준 거야. 이렇게. 요게 2차원입니다. 여기서 축을 하나 더 설정해주면 요게 3차원짜리가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은 이제 이게 x, y, z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3차원을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입체로 보이죠 지금? 이거 안 보이면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일 텐데 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요거 잠깐 빼놓고 넓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2차원 평면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쭉 이렇게 있었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적분한다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처리하고 야 요 선 있지 요 선 요 선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F 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F 값이야 뭐 F 얼마일 거야? 그 녀석들이 저기서부터 B까지 쭉 따라가면서 선을 쭉 그어주겠지 이렇게 그치? 그걸 다 더하면 얼마다? 그거 다 더하면 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구조법도 얘기했던 거잖아 시그마로서. 그러면 부피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일단은 축을 하나 다시 가지고 오고 헷갈리게 조금만 더 그려놓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요만한 A4 용지를 하나를 놓은 거야. 이렇게 그려야지. 요만한 A4 용지를 하나 놓은 거야. 오케이? 이런 A4 용지가 있었어요. A4 용지 한 장의 넓이가 맞지? 얘를 한 2000장 정도 쭉 쌓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있었는데 걔를 높이 방향으로 쌓아 올리면 그게 뭐가 돼? 부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너가 넓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놨다면 넓이를 적분해버리면 부피입니다. 가 끝이야. 뭐라고? 넓이를 적분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넓이라는 친구를 적분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 오케이 할 건데 만약에 얘가 쭉 올라가다 여기쯤 돼갖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각형으로 쭉 같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같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뭘로? 원으로 바뀌어서 쭉 이렇게 올라가. 그럼 나는 다시 넓이를 쌓을 때 무슨 넓이로 쌓아야 되겠어? 당연히 원에 대한 넓이를 쌓아야 되겠죠. 알아먹고 있니 지금?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 잘 그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겨있으면 사각형 넓이가 쭉 올라오고 있었어. 사다리 꼬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쭉 올라오고 있었어. 넓이를 쌓고 있다가 넓이가 갑자기 원으로 바뀌었대. 이제부터 원에 대한 넓이를 쭉 쌓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SX라는 이 넓이 친구가 변하는 지점이 있다. 거의 없긴 합니다.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부터 적분구간 끊고 새로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이제 얘가 설명 써놓은 건 다 그런 거야. 뭐 구간을 이렇게 한다면 넓이를 쌓아서 어쨌든 뭐 하겠다? 부피로 만들겠다. 그 구분구조법의 느낌을 살려서 지금 부피를 표현을 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기 1번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cm인 그릇자리가 있어요. 아래부터 여기까지 딱 그릇이야. 오케이? 10cm 여기까지가. 근데 물의 높이 x라고 쳤을 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겨있는 뭐 x축, 이렇게 생긴 y축, 위로 올라가는 뭐 z축 이렇게 있었다 치자. 어떤 축이든 상관없거든.
한쪽 면에 대한 넓이를 세우고 쭉 밀어가지고 접근하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한쪽 넓이를 표현하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 항상.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둥글게 생긴 것 같긴 하지만 각각의 시점으로 보면 전부 다 사각형이지. 맞아요? 각각 넓이 이렇게 단면 잘라서 봐봐. 전부 다 사각형이지. 넓이가 안 변하는 겁니다, 지금. x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 거야, 지금. 알아먹어, 이거? 못 알아먹을 리가 없죠. 아, 이 단면 잘랐더니 사각형이 계속 가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밑면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자. 높이가 x라면 한 변의 길이가 이런 놈이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그냥 루트 뭐라고? 3x 플러스 5라고 두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내용은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야. 나머지 한 변도 무슨 변이란 거야? 루트 3x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밑면의 넓이 sx라는 친구는 그냥 3x 플러스 5라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릇의 부피잖아. 그럼 이 밑면을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최대 높이인 10cm까지는 채워봐야 되겠지. 그러면 인테그랄 어떻게 붙여야 돼?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넓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밑에 해설 보시면은 0부터 10까지 넓이 집어넣고 적분해서 계산했어요. 이 정도로 끝난대요. 어려울까요? 어렵진 않겠죠. 근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간혹가다 말을 못 알아먹는 때들이 있거든요. 주의 좀 하시고 밑에는 이거 포커스 좀 보시면요. 자르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보통 수직하게 잘라주거든. 수직하게 잘라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스듬하게 자른 것 같잖아. 그치? 비스듬하게 잘려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이 부분을 얘가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오케이? 대부분의 경우 근데 그림이 나옵니다. 니네 보고 하라는 경우 많이는 없고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서 사실 풀 수는 있어. 안타깝긴 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얘네들을 만약에 내가 풀고 싶어. 그러면 문제 상황을 다시 읽어 넘어가 볼게. 밑면을 R이라고 두고요. 나머지를 세타라고 둘 거야. 그 각을. 그때에 잘려있는 작은 부분의 부피를 표현해보자 이런 얘기거든. 짜잔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럼 얘가 원래 원기둥이잖아. 원래 원기둥이잖아. 이 아래에서 원이었을 거거든. 그치? 원이었을 건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볼 거거든요. 근데 봐봐. 요 단면이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은 반원이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반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약간 그런 상태일 텐데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넓이가 유지되는 게 좋은 거잖아. 봐봐. 만약에 내가 익숙한 대로 이렇게 생겨있는 XY 좌표에 대해서 평행한 요런 면을 가지고 위로 올려서 쳐봐. 그럼 지금 반원이지. 가다 보면 점점 반원이 아니죠. 이상한 게 되겠지. 그 활골이 되겠죠. 활골이 쭉 올라가다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돼? 반원일 때, 반원보다 클 때, 반원보다 작을 때 나눠놓고 다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접근하면 당연히 어지럽겠지. 근데 차라리 뭘 하자? 세로 단면으로 잘라보자. 세로 단면을 잘라보자. 세로 단면 자르면 어쨌든 점이 하나 딱 찍힐 거란 말이야. 삼각형 나올 듯.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살짝 잘라도 결국 여기 전부터 삼각형 나올 듯. 계속 삼각형이겠지. 그러니까 삼각형 그려놓고 그 단면을 쭉 밀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게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얘기할 때는 넓이 두고 쌓으시면 부피예요로 얘기를 끝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건데 얘가 딱 이렇게 지금 나한테 그림 안 준 상태로 들어와 있었다 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와 있었다 치면 내가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순간 뭐 한다? 망한다. 못 푼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잘랐을 때 똑같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축은 무조건 3개까지밖에 없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무슨 축을 잘라보니까 XY 평면으로 잘라보고 YZ 평면으로 잘라보고 XZ 평면으로 이렇게도 잘라보고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하지 마. 이 비스듬한 평면으로 자른다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얘 그냥 아무 점 여기다가 딱 잡아놓으면 여기 좀 딱 들어있었겠지? 요 라인 따라올 거 아니야. 이 라인을 이렇게 따라올 거 아니야. 이 라인을 따라서 점이 움직이겠죠.
꼭지점이 여기 딱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면 따라 내려오고, 그렇지? 이 면 따라 쭉 들어가고, 이 면 따라서 쭉 내려오면 오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요 삼각형을 쭉 밀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가운데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자 정도일 거고, 여기 삼각형 기준으로 여기 각이 세타잖아 지금. 맞아요? 그럼 요 빗변이든 뭔가 좀 표현을 해갖고 정리해야 될 텐데, 이 밑부분을 가지고 문제에서 이미 반지름이라 했잖아. 반지름 R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R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 높이도 필요하죠. 지금 직각일 테니까 높이는 탄젠트 세타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어떻게 들어간다? 얘 처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일단은 뭐 QR이라는 친구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진 친구가 R이니까 내가 여기 X라고 친다면 어쨌든 PQ의 길이는 R과 X에 대한 좌표로 뭔가 처리가 될 것 같아. 맞아요? PQ가 누구니? PQ 이 부분은 R과 X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긴 거니까? 이렇게 잘라놓으면 아니지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거 반드시 R이죠? 맞아요? 이 부분은 X지? 맞아요? 밑변 필요했지 너. 밑변 얼마야?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런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밑변 처리됐으면 나머지는 탄젠트로 처리해버리시고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밑변 높이 루트에서 탄젠트 붙인 거 계산하고 그거를 적분에 집어넣어라. 오케이? 이 정도 처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어렵고 뭐 말고가 좀 나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이 어느 정도 그냥 보이기만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혹시 이 문제 풀다가 모르겠으면 갖고 와야 된다? 내가 이거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고3 때 이 파트 솔직히 내용 이해는 쉽잖아. 그냥 넓이 쌓아서 올린다잖아. 근데 내가 이거 모의고사 몇 번 푸는데 안 풀리는 거야. 다 틀렸었거든요? 연습을 안 했어. 왜냐면 자꾸 쌤들이 쉽다 그래갖고. 그래서 니네들이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자, 1번 봅시다. 이제 한 15분만 하고 끝낼 거야. 입체 부피가 들어있는데 내용이 상대적으로 첫 번째 건 쉬워요. 어떻게 생겼어? 수면의 반지름, 여기 원이 딱 있으면 여기에 반지름을 갖고 우리가 ln자리로 표현을 하겠대요. 그치? 오케이, 얘가 누구다? 요 부분이 ln이다. 이게 ln이야. 루트 어찌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나는 계속 원이 그대로 올라갈 걸 알잖아. 그치? 원이 그대로 올라갈 걸 아니까 누구를? 저 수면의 동그라미를 넓이로 잡아야 되겠죠. 넓이 S라는 친구, SX라는 친구는 루트 어찌고 저찌고를 제곱하는 꼴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ln하고 x 플러스 얼마? 1 처리하고,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까지 붙여놔야 되겠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넓이였다. 그럼 적분하시면 되죠. 이제 적분은 여기 딱 아래가 얼마? 0부터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얼마니? 2의 마이너스 1이지. 인테그랄 0부터 2의 마이너스 1까지 ln x 플러스 1의 파이의 dx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오케이? 계산 좀 해보세요. 밑에 있는 거 처리 좀 해놓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건 이제 lnx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lnx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 이거지. 처리하시면 되는데 쌤 플러스 1이라 모르겠어요 하면 치환하시면 된다. 그치? 치환하셔도 큰 무리는 없고 적분 구간이 좀 더 예쁘게 변한다. 이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분하는 건 당연히 x lnx 마이너스 x 갖고 값 집어넣고 계산 이렇게 되겠지. 답은 파이. 그래서 넓이만 제대로 표현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오케이? 두 번째 거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밑면과 평행한 걸 잘라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한테 도형의 그림을 주긴 했죠. 혹시 몰라서 이제 밑에 잠깐 내려가서 봐보시면 발전 문제 이런 거 있지. 요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각형 P, Q, R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삼각형이라 했지. 그 삼각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인데 움직이는 상태가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밑면이 있을 거고 걔를 갖고 뭔가 쌓아 올려서 삼각형으로 따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로 어떻게 난이도가 높다면
나한테 그림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 다시 올라와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코사인 x를 줬어요. 루트 코사인 x야. 그렇지? y는 루트 코사인 x입니다.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그런 게 있고, 도형이 지금 이상하게 생겼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삼각형을 안 줬다면 어떻게 자를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자른다면 그대로 올라가다가 좀 이상하게 얘네가 점점 벌어졌다가 쭉 최대 찍고 다시 좁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올리면 올릴수록 넓이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구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봐도 비슷한 맥락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점을요, 지나갈 만한 요소를 하나 잡아봐. 어차피 이거 선이라고 해봤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내가 도형을 삼각형, 사각형, 원 중에 보통 잡거든. 그렇지? 최소한 라인 3개 혹은 4개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점들이 필요하겠지. 얘는 라인 4개 있으니까 사각형 그리기 좋겠네 정도 생각하시고, 그냥 이런 도형이 있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각 라인에 점을 하나씩 잡아보면 기본적으로 잘린 단면이 하나 나오겠지. 근데 그 친구는 누구다? 사각형이다. 근데 사각형이 누가 필요해? 넓이가 필요해. 사각형 요 길이가 얼마래요? 얘가 y는 루트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루트 어찌고, 요것도 똑같은 값이지. 맞아요? 요것도 똑같은 값이니까 얘도 얼마? 루트 어찌고. 오, 넓이 sx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다? 코사인 x다. 요 정도 처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적분을 할 거야. 적분 어디부터? 마이너스 2파이부터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다시 얘기하죠. 코사인 어떤 친구라고요? 코사인 한 칸에 1인 친구야. 마이너스 한 칸, 아래쪽 한 칸, 위쪽 한 칸, 넓이 구하는 거지 지금. 그럼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2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놓고 나서 보면 답은 2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 3번 봅시다. 입체 도형인데 뭐 수직인 단면 2 돼 있긴 한데 그림 어떻게 주든 상관없어요. 문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얘는 이번에는 y축이랑 x축만 줬어. 그리고 그림 자체도 이렇게 그거밖에 없지. z축 표현을 안 해놨어. 그리고는 xy 평면에서 이딴 식으로 생긴 이상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서 뭐한? 이 부분과 수직하게 해서 같은 길이를 만드는 정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럼 우리 무슨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 문제 엄청 쉬운 거지 그러면. 어차피 넓이 구할 건데 정사각형에 변 하나만 구하면 돼. 근데 그 변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이건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자. sx라는 친구는 루트 지우면 되죠. 어차피 루트 지워서 x제곱 더하기 x분의 lnx 전체의 제곱입니다.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시면 돼. 그럼 적분 어디서부터 스타트해? 시작을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쭉 밀어 넣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좀 해놓으면 좋겠다. 오케이.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부터 2까지 처리하고 나머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x, ln x 거기에 제곱에 dx. 그럼 x제곱은요 적분하시고 x분의 ln x의 제곱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ln x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ln x 미분하면 x분의 1 나오지. 저 치환 조건 처리하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 치환해서 문제 풀고 있죠 지금. 여기 치환하는 거 보이니? 치환하셔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 적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거다. 오케이? 넘어가서 요게 마지막인가? 요게 마지막이네. 안 할게요. 자, 요게 항상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좀 비스듬하게 잘라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비스듬하게 잘려 있는 걸 봤을 때 문제 상황마다 다르긴 할 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고 있잖아. 맞아요? 약간 내용 자체가 비스듬한 그 면을 수직으로 잘라버리는 건 보통 어렵고요. 오케이? 비스듬한 면 제외한 나머지로 자르는 게 편하거든 항상. 지금 얘는 이미 내가 아까 잘랐던 거 봤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아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잡아버린다면 이런 식의 삼각형 한 개가 짜잔 하고 생기는 거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밀어버리면 돼 이런 거였잖아. 만약에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 얘를 딱 마주쳤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스듬한 면이 있죠. 지금 얘가 비스듬한 면이지. 얘로 자르면 어지럽거든, 그치? 얘로 자르면 어지러워. 어떤 면? 여기 반원처럼 생긴 이 면에 대해서 자르시든가, 하다못해 잘라볼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라보셔야 되겠지. 어쨌든 지금도 여기서 뭐 하시면 돼요? 이런데 점 하나 잡아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겨있는 그런 반원의 느낌의 모습이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편할 거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 이렇게 생긴 거 같고 그대로 자르자면 여기에 수직해서 자르면 어지럽다, 그치? 그러니까 아닌 면, 뭐 아래쪽 면으로 하시든 혹은 하다못해 이쪽 면으로 하시든 한번 잘라보셔라. 얘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잘리겠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잘라도 됩니다. 여기 딱 점 잡아버리고,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면 자르는 게 제일 어렵다 정도인 거고, 여기는 문제풀이 보시면 그닥 어려울 건 없는 게 여기 A야, 높이 2A야, 그렇지? 문제가 아쉽게도 나한테 식을 안 줬어. 식을 주면 제일 쉬운 거거든. 식은 내가 세우긴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단면이 있는데 60도짜리인 직각삼각형입니다 표현을 했죠. 그럼 이런 삼각형 딱 그려놓고 나서 60도짜리인 거구나. 그럼 여기가 누구고? A고 여기가 누구고? 2A인 그런 친구겠다, 그치?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 내용들은요. 문제 보면 A랑 X로 처리가 돼 있지. 왜 그래? 일단은 큰 거 기준으로 여기 길이가 A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는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르는 친구를 갖고 X라고 두면 어지럽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쟤가 필요한 건 맞는데 쟤를 문자로 설정하는 순간 힘들어져.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좌표에 대한 느낌을 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치워놓고 볼게요. 내가 이 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동그라미만.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축이었다 친다면, 어디 갔니? 여기 길이를 그냥 x라고 잡을 수 있겠지, 좌표를. 맞아요? 그러고 나서 도형을 다시 집어넣어 놔야지. 이렇게 집어넣어 놔야지. 여기가 x, 이 부분이 얼마? 어떻게 한 거지? 이 부분이 얼마? 반지름 r 이렇게 처리가 되고, r, a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래야 나머지가 표현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뭐 하자고요? 길이가 필요하면 좌표에서 좀 갖고 올 생각 하셔야 된다. 네가 모르는 길이 문자 설정해봤자 되는 게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길이 표현을 해봤더니 A라는 고정된 상수 하나랑 내가 모르는 X라는 변수 하나로 표현이 됐고요. 그거 가지고 탄젠트 씌워서 넓이 계산 좀 하고 난 다음엔 SX라는 친구는 어떠한 상수랑 누구로? X로 처리가 되는 그런 넓이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적분 처리해버리는 거니까 다 집어넣어버리고, 집어넣고 계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 0이랑 A를 집어넣죠.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데 이거 어차피 기함수라고 뭐 했다? 2배 처리했다. 2배 처리하고 나서 적분 처리를 하고 보니까 A가 딱딱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A가 살아있는 상태로 끝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A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값이 나올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A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T의 부피는 A에 대해 표현을 한다 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 오케이? 그 정도 생각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길이를 변수로 설정할 때가 있고 좌표를 변수로 설정할 때가 있잖아. 길이랑 좌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맞죠? 내가 오늘 저 수업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 너네 말고 다른 데서 얘기했던 건데, 길이랑 좌표가 굉장히 밀접하죠, 그냥. 근데 좌표의 특징은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 맞아요? 길이의 특징은 일단 직관적으로 내가 바로바로 쓰기에 좋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부분 길이를 문자로 두고 좌표는 어떤 해당 지점에서 빼든가 더하든가 해서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좌표를 가진 상태로 뭔지 모르지만 좌표를 가진 상태로 두 좌표끼리의 차이를 통해 길이를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이 뭐 표현하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반드시 좌표가 있어야 함수가 나오고 니네가 이거 접근할 거면 좌표로서 뭔가 처리를 해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길이 변수 두면 안 풀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지금 28분이거든요.